어제 회의석상에 김재원 최고위원과 함께 앉아 있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이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아까 김재원 최고위원도 조심스럽게 이야기는 했습니다만 누구 한 사람 편을 들면 분란이 나서 조심스럽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조수진 의원이 꼭 그렇게 이야기했어야 되나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말이죠.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어떤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입장 차이가 틀림없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입장 차이가 난 건 아닌 것 같고 그 전부터 있던 어떤 뭐 감정의 골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그런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일단은 대표잖아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떤 선에서 봉합될지는 비교적 분명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전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해결이 안 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요. 어차피 한 배를 타고 목적지는 분명하기 때문에 결국은 봉합이 될 수밖에 없다. 본인들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형태로든 봉합될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예, 어쨌든 봉합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나이 어린 대표라고 하더라도 대표는 대표 아니냐,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은 이런 인식을 보였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정치인들이 이런저런 의견을 자신의 SNS에 올리고 있는데 말이죠. 장제원 의원,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신임 많은 정치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윤핵관 문제가 논란이 되자 스스로 윤석열 후보 곁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장제원 의원이 한마디 해야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두 사람을 다 비판했어요. 티끌만한 억울함도 감내하지 못하겠다는 이준석 당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가 선대위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공보단장이라는 분은 어디서 함부로 후보 뜻을 팔고 다닙니까? 적어도 앞에서 한판 붙었으면 뒤에서 영상 돌리는 짓거리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두 사람을 다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최고위원, 젊은 정치인이죠. 이준석 대표에게 조수진 의원은 진심으로 사과하고 선대위에서 물러나십시오. 조수진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공개적인 항명과 상식 이하의 행동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선대위에서는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 홍준표 의원이 젊은이들과의 문답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말이죠. 매일매일 그때그때 현안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질문을 하면 홍준표 의원이 답변을 하고 있는데 어제 상황에 대한 질문도 당연히 나왔겠죠. 홍준표 의원 답변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직책 사퇴 트러블 메이커. 왜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게? 조수진, 김재원. 김재원 최고위원 이름이 나왔네요. 내년 3월 9일까지 대선일까지 직책 정지 트러블 메이커. 저는 뭐 이준석 대표가 극약 처방을 해서라도 단기간 바로잡고 트러블 메이커들 쳐내야. 예, 준표형이 왜 김재원 최고위원까지 묶어서 트러블 메이커라고 또 명명을 했어요? 글쎄 뭐 저는 트러블 일으킨 적이 없는데 뭔가 또 이유가 있겠죠 뭐. 그리고 네. 무슨 이유인지는 대강 알고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인지 대강 알고 계시다. 근데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 어렵습니까? 그것도 뭐 분란이 일어날 일이니까. 예. 그러나 어쨌든 저는 이제 선대위가 잘 좀 굴러갈 수 있게,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선에 반드시 우리 후보가 승리할 수 있게 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조금의 이견이 있더라도 그 이견을 드러내서 국민들에게 눈살집 풀리는 갈등을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하루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고, 자신과 조금 생각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또는 당내에 있으면서 조금 그 당의 조치에 불만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대선의 국면에서는 그런 의견을 조금은 평소보다 줄이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상황은 오히려 뭐 이때를 기회로 해서 자신의 그 요구, 또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그 사적인 욕망을 너무 드러내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자신들의 욕망이요? 지금 이준석 대표
이준석 예. 대표에게 말씀드린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모든 선대위 구성원들이 지금 상황은 오로지 우리가 윤석열 후보자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모인 이 조직이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대선에서 나서 있지 않습니까? 또 정당이란 것 자체가 공통의 목적과 공통의 정강을 두고 그러한 정치적인 어떤 이상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권을 획득해서 그 이상을 실천하려는 분들인데, 지금 목전에 그런 정권을 획득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상을 실천할 수 있는 이 큰 기회가 있는데, 뭐 정권 획득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일에만 매진해야 되지, 그렇지 않는 여러 가지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좀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 아까 홍준표 의원 이야기가 살짝 맨 위에 댓글이 이야기가 좀 어렵게 돼 있는데 말이죠. 제가 좀 찾아봤더니 젊은 층의 한 사람이 질문을, 현재 상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준석 대표를 무시하고 가면 국민의힘은 다시 꼰대 정당으로 회귀할 듯하다라고 질문을 했더니 홍준표 의원이 당대표를 깔보니까, 이준석 대표를 깔보니까라고 현재 상황을 나름대로 진단을 한 겁니다. 조수진 공보단장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누군가 질문을 했더니 그만둘 때가 됐나 보다. 조수진 의원의 책임을 강조했고요. 만약에 홍 의원이 대선 후보였다면, 여기 또 질문에 김재원 최고위원 이름이 또 나오네요. 조수진, 김재원 두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하자 징계위 회부, 이렇게 또 답변을 했다고 돼 있어요. 잡탕밥이 되어가고 있는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에 한 말씀 해달라라고 누군가 이야기했더니 정신 나갔다. 상당히 원색적인 비난을 또 지금 했어요. 근데 홍준표 의원은 이준석 대표를 상당히 옹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고, 지금 김재원 최고위원은 워낙 조심하고 계시니까 지금 속 시원하게 현재 내부 사정이 이렇고 뭐 이렇게 저렇게 되니 결국 이준석 대표가 철회할 겁니다. 조수진 의원이 사과할 겁니다. 이렇게 봉합될 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좀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지금 저는 오늘 중에 해결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4시에 기자회견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은 뭐 1시간 한 10분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네. 그게 뭐 연기가 된다거나 취소가 된다거나 이러지 않는 한 4시에 이준석 대표가 뭔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그 전에 어떤 방법으로든 해결을 하고 당이 정상화되는 것이 맞지. 지금 대통령 선거가 목전에 있는데 당 지도부가 더군다나 선대위를 구성한 선거대책위원장, 상임 선거대책위원장이 지금 이렇게 긴급 기자회견을 하겠다고 하는 사태는 분명히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또 국민들께서 보시면 아까 최재성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집권하려는 사람들이 우리끼리 하는 말로 적전분열을 하는 것을 얼마나 좋지 않게 보겠습니까? 그런 상황임을 조금이라도 염두에 둔다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앞으로 나아갈 생각을 해야 되지, 지금 뭐 감정만 내세운다든가 정치적인 자신의 욕망이나 욕심만을 내세울 그런 단계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준석 대표가 오후 1시 반에 충남 천안에서 충남 공직 후보자 역량 강화 정치대학원 수료식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는데, 그 특강을 하고 나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잠깐 이야기를 한 모양인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이따가 기자회견에서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당직은 그만두는 게 아니다. 아까 영상에 나갔었죠. 그 이야기까지는 현재 이준석 대표가 한 상황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는 너무 메머드급, 너무 대규모여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조직에서 일하다 보니 이게 일사불란하게 안 돌아가고, 민주당 선대위는 이재명의 민주당, 이러다 보니 이재명 후보만 보이고 또 선대위는 정작 안 보인다. 또 이런 또 지적을 하는 기사도 나와 있고, 이 당도 국민의힘은 좀 시끄러워서 혼란스러워서 좀 문제고,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선대위는 어떤 면에서는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 선대위에서 뭔가 하고 있는 게 잘 안 보인다. 또 이런 기사도 간혹 나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좀 성격이 다른 거죠. 네. 처음에 민주당도 현역형 중심으로
공동본부장을 그냥 전부 앉히면서 속칭 이제 메머드급 선대위를 출범을 시켰는데 선대위 운영이나 이런 것들이 효율성이 뒷받침이 못 돼서 충돌로 변화를 준 것이 아니고 그것을 관찰하고 자각을 해서 이제 변화를 줘서 슬림화를 시켰단 말입니다. 근데 슬림화라는 게 종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핵심적으로 선대위에 몸담고 뛰고 있는 이분들이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내용들을 내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조금 오히려 속도를 좀 내서 역량이 전체적으로 묶이고 움직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는 현재 진행형 지금 숙제로 남아 있는 거고요. 네. 이게 충돌과 갈등, 특히 욕망의 충돌로 빚어진 변화는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다고 보고요. 결국은 이재명 후보만 보인다는 것도 이재명 후보의 리더십을 국민들이 보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가 안 보인다는 것도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을 이 과정에서 보는 거거든요. 따라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전체 역량을 모아내고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리빌딩이죠. 일종의 그런 것을 조속히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가 현재 진행형으로 있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아마 저게 조수진 의원이 사퇴하면서 봉합이 되긴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4시에 사퇴 기자회견을 만약에 하더라도 다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이제 수순은 이제 밟게 될 텐데요. 그걸 저는 2차 봉합이라고 조금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 전권을 부여하느냐의 여부를 두고 갈등해서 어렵게 이제 모셔와서 총괄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1차 봉합이라면 그 뒤로 지금 장제원 의원님, 윤석열 후보하고 소위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후보님이 이제 사퇴를 자발적 네. 사퇴의 모습을 보였지만 사퇴를 했고 만약에 조수진 의원님이 사퇴한다면은 또 이어지는 사퇴이거든요. 이게 이제 후보 라인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2차 봉합이 되더라도 본질적인 대선 주자와 당대표 이쪽 라인의 갈등이 해소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2차 봉합도 또 다른 불안한 동거로 연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재현 최고위원님, 혹시 어젠가 신지혜 씨가 페미니즘을 강하게 앞세우고 있는 신지혜 씨가 국민의힘 선대위에 합류하지 않았습니까? 새신준비위원회 네. 합류를 했고요. 이준석 대표하고는 분명히 노선이 다르고 그동안 국민의힘 또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비판해왔던 신지혜 씨가 들어왔고 그러면서 국민의힘 안팎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어요.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이 들어올 때도 이준석 대표는 마찬가지로 반대 의사는 밝혔다. 다만 후보가 결정했으면 또 후보의 당선을 위해서 뛰어야 하니까 그건 수용하겠다. 왜? 전적으로 후보의 몫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최근 1년에 이런 움직임들이 지금 이준석 대표의 어제, 오늘의 이 행동에 영향을 준 겁니까? 분명히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생각이 있겠지만 그 신지혜 녹색당 대표에 대해서 뭐 거부한다든지 지금 오늘 이 상황이 벌어지게 만드는 과정에서 신지혜 녹색당 대표 문제를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영입하는 것을 어떤 조건으로 내건 적도 없거든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신지혜 녹색당 대표가 우리 윤석열 후보자를 돕기 위해서 새시대 준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맡으면서 합류한 것은 무척 고무적인 일이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이준석 대표는 생각이 다르다고 하면서도 당에 들어온 이상 당대표의 어떤 당대표와 또 당의 방향과 당의 정책 방향 또는 지금까지 주장과 다른 의견을 함부로 내지 마라라는 요구를 했었고 네. 그에 대해서 또 신지혜 대표가 뭐 당연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이준석 대표가 나름대로 정리를 한 것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예. 지금 이준석 대표가 아마 천안 일정 소화하고 4시 기자회견 위해서 천안에서 서울로 이동하고 있지 않을까. 요즘 KTX 타면 한 20분, 30분이면 오죠, 천안에서.
서울까지? 금방 오죠? 30분요? 예, 금방 오죠. 천안에서. 예, 금방 옵니다. 얼마 안 걸리는데 말이죠. 자, 임태희 총괄 선대 본부장, 김종인 위원장과 함께 일하고 있는 임태희 본부장은 이 현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의원의 갈등에 대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그거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후보께는 뭐 그 부분을 상세하게 뭐 이렇게 뭐 보고 드리거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회의 앞뒤로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는 조금 좀 어떤 저희 그 내부 문제고 이렇게 하니까 하여튼 내부에서 해결토록 그렇게 저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켜봐 주십시오. 저도 문자로 그걸 받아서 직접 이렇게 통화를 해서 무슨 경위를 파악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모르는 입장에서 제가 코멘트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 임태희 본부장도 어떤 면에서는 원론적으로 갈등은 봉합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임태희 본부장도 한 번은 내부에서 또 상당한 뭐 지적, 논란이 됐던 발언이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커튼 뒤에서 조용히 내조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아마 공개적인 외부 일정을 마치 안 할 것처럼 비춰지게 한 발언을 했다. 또 그런 논란도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게 또 마치 수렴청쟁하냐 이런 비난을 자초한 측면이 있었어요. 사실은 뭐 전혀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본인도 임태희 본부장 본인도 그거는 용어 선택은 좀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뭐 말꼬리만 잡혔는데 사실 그런 뜻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기까지 했었는데요. 이제 공식적으로 선거 운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이 마치 뭐 커튼 뒤에서만 활동할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함으로써 빚어진 논란이었죠. 예. 바로 이 발언 지금 그 논란에 대해서 김재원 최고위원이 설명을 해주셨는데 임태희 본부장이 당연히 이 질문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표현이 뭔가 잘못 표현된 것이다라는 취지로 해명을 했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진위가 잘못된 건데 제가 분명히 조용히 그냥 내조하시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럼 장재원 의원에게. 근데 이제 커튼이라는 얘기를 저는 평소에 그렇게 안 봤는데 송영길 대표가 마치 무슨 다르게 그걸 말꼬리 붙잡았죠. 저는 왜 대응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취지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조용히 내조하신다 하는 기조일 것이다. 반대했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어떻게 보면 용어를 제가 잘못 사용한 거죠. 인정합니다. 제가 용어를 잘못 사용했습니다. 인정합니다. 임태희 본부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 문제는 저렇게 또 넘어갈 수도 있는데 제가 이준석 대표에게 어젯밤 오늘 오전에 인터뷰가 가능하느냐. 그런데 아마 지방 일정 때문에 오늘은 불가능할 것 같다. 상황이 또 상당히 급박하게 돌아갔고요. 뭐 조금 전에도 전화 통화를 한번 해봤더니 받지 않는데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 흔히들 측근이라고 하죠. 제가 조금 전에 카톡으로 문자 메시지를 주고 받았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당장 1시간 뒤에 이제 밝혀지겠습니다만 이준석 대표는 선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다. 조수진 공보단장도 사퇴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는 리빌딩 해야 한다. 다시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전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석 대표의 뜻은 확고해 보입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이런 식의 선대위 운영 구성으로는 안 된다. 다시 바꿔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할 것 같고 그러면서 본인은 그만두겠다라는 뜻을 밝히고 있어요. 물론 또 미디어 홍보 총괄직 이런 건 또 계속할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선대위원장 지금 그만두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나 이제 그런 사태가 오면 안 되죠.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또 당에서의 위상도 있고 상징성이 있죠. 분명히. 당연히 상징성이. 그뿐만이 아니고 사실은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역할을 하다가 이러면 내부에서 언쟁이 있었다고 해서 사퇴를 해버리면 국민들이 뭐라고 보겠습니까? 그리고 이 집권하려는 제1야당의 정치 세력을 과연 얼마나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또 많은 분들이
중간에 나서야죠.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의 선대위도 이런 어떤 한바탕의 뭐 홍역이라고는 할까요? 그런 내부적으로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선대위가 다시 꾸려진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초기에 제가 막 지지율 벌어질 때 그때 민주당 선대위 보니까 뭐 국회의원 경험 여러 번 있는 사람들이 앉아서 말 한마디 할 시간만 기다리고 있고 정작 나가서 현장을 발로 뛰는 사람은 별로 없고 그래서 개편된 것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이제 욕망의 충돌 내지는 이제 이런 갈등이 아니고요. 선대위 자체의 비효율성 이걸로 이제 선대위 변화를 네. 준 경우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다르지 않나 싶고요. 아마 이준석 대표는 진짜 하고 싶지 않을 그런 마음일 겁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조수진 의원하고 충돌했다고 선대위원장 그만두겠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대선에서 국민의힘 대표로서 이기고 싶고 이겨야 하는데 후보의 입장하고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잖아요. 추경 관련된 거, 그다음에 김건희 씨 관련된 거, 이수정 씨 영입, 그다음에 이제 신지혜 씨 영입.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선거의 전략, 기조, 대응 방식, 현안 대응 방식 여기서 후보하고 입장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선대위원장을 하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일 겁니다. 그것과 대선을 앞두고 대표로서 또 해야 될 일과 이런 것 속에서 이제 갈등을 하는 상황에 이제 조수진 사안이 터진 거기 때문에요. 저는 2차 봉합이라고 그래서 명명을 하고 싶은 겁니다. 최재성 전 의원님 말씀드리면서 제가 지금 상황이 좀 정리가 약간 되네요. 제 나름대로는 뭐냐면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윤석열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가 벌어지고 이럴 때 바로 선대위를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 그래서 바꿨던 거거든요. 지금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와 관련된 의혹이 제기가 되고 그 대응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비판까지 받으면서 지금 지지율이 거의 붙거나 아니면 좀 떨어지는 지지율까지 나오고 있는 이른바 위기 상황이란 말이죠. 위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선대위 문제가 다시 또 부상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의원과 어제 선대위 회의 그 자체만으로 이렇게까지 나오는 건 아닐 것이다. 그건 하나의 계기가 됐을 것이다. 본질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다. 선대위가 이렇게 가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하는 문제의식. 물론 또 외부 영입 인사들 나하고 내가 동의할 수 없는 외부 인사 영입 이런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대위 개편에 리빌딩의 어떤 하나의 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게 이준석 대표의 생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뭐 그런 생각이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요. 저는 어제 현장에 있었고 최근의 여러 가지 상황은 그렇게 큰 일이 벌어진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있지만 제가 당내의 사정이 있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입장이라서 조금 시원하게 말씀 못 드려서 그런데요. 그 선대위의 어떤 기조, 선거운동 방향에 대한 약간의 의견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은 저 이미 그 자리에서 총괄선대위원장께서 다 정리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지금까지 선대위의 운영 방식이나 또 어떤 선대위 자체가 조금 굼뜨고 느리다는 비판은 있었지만 이제 겨우 제 자리를 찾아가는데 이것이 뭐 그렇게 잘못되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 과연 얼마나 될까? 그것을 이렇게 흔들어서 완전히 뒤집어 엎을 만한 수요가 있는가? 그런 요구가 있는가 생각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크게 일을 벌여서 국민들에게 실망을 줄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죠. 예. 또 그렇게 해서도 안 되지만 그렇게 가지도 않을 지금 거라고 봅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얘기가 기사가 막 올라왔어요.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윤석열 후보의 선대위를 항공모함에 비유하면서 전면 개편을 시사했다는 기사가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항공모함에 비유될 정도로 거대하게 운영되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선대위가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이대로 갈 수 없다. 자, 김종인 선대위원장의 생각이 이준석 대표의 생각과 일치한다라고 하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발언이고요.
선대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했을 때 기동 헬기를 띄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종합 상황실을 보다 강력하게 활용하는 방향으로 심도 있게 선대위를 끌고 가려고 한다. 선대위가 제대로 운영되려면 선대위를 총괄하는 사람과 후보자 사이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김정인 총괄위원장 본인과 윤석열 후보 간에 원활한 소통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서 윤석열 후보 일정을 확정하려고 하는데 쓸데없이 다른 데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일정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후보가 어디를 가면 거기에 합당한 메시지가 나와야 하는데 왜 방문했는지 인식이 돼야 후보 일정에 효과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안 맞춰지고 있는 것 같다. 선대위가 개별적으로 윤석열 후보와 관련이 있으면 들쑤시고 거두는 그런 대로 착각하면 안 된다. 정책 결정도 마찬가지다. 마지막에 이런 얘기가 있네요. 선대위 운영에 방해되는 인사는 앞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조수진 의원 조치 취하겠다는 뜻으로 해석이 됩니다. 뭐 저는 예? 지금 곧바로 직격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김정인 위원장께서는 저런 생각을 항상 갖고 계셨고 그래서 이제 수습의 방향으로 지금 이제 종합 상황실이 있거든요. 총괄 상황 본부장이 있는데 임태희 전 의원이 네. 지금 책임지고 있는 자리죠? 예, 그래서 아마 이제 종합 상황실을 조금 제대로 가동이 되도록 하고 거기서 모든 선거운동의 방향성이 정해지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지고요. 김정인 위원장 스스로가 지금까지는 조금 화합에 중점을 두셨는데 조금 욕 먹더라도 이제 내가 제대로 끌고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밝히신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이준석 대표가 꼭 그렇게 생각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생각이 꼭 맞다, 같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그렇게 평가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는 또 이준석 대표 나름의 또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김정인 위원장은 이제 지금 선거운동이 효율적으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방향성이 정해지면 그것으로 몰입이 돼서 가야 되는데 너무 끼어드는 의사결정 과정이 많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제대로 정리를 해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자, 김정일 총괄 선대위원장이 선대위 개편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요. 윤석열 후보는 어제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민주주의란 좀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일단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도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윤석열 후보가 오늘은 이야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후보님,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 그만두겠다고 말을 해가지고 혹시 들으셨나요? 자꾸 이따 끝나고 합시다. 10시 끝나고요. 선생님, 이준석 대표가 상임선대위원장직 관련해서 그만두겠다고 밝힌 거. 이준석 대표 의견에 대해서. 들어갈 때는 끝나고 합시다. 나올 때는 그건 뭐 하고 또 답변을 안 했네요. 윤석열 후보도 어쨌든 상당히 곤혹스러운 상황일 수밖에 그래도 없는데. 제가 보기에 좀 다행인 것은 이제 답변을 하지 않을 때도 있으니까 천만다행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자, 알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마음을 굳혔다는 기사까지 또 그 발언까지 여러분 보시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이준석 대표와 가깝게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또 이준석 대표의 측근으로 불리는 분이 저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에서 이준석 대표는 사퇴한다. 조수진 의원도 사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선대위는 리빌딩, 다시 개편돼야 한다. 이렇게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의 기자회견은 이제 1시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